그리고 만약에 이걸 클립을 해드리긴 할 건데 보시고서 이것만 보시고 판단이 잘 안 서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계속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클립 영상 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연동해서 그리는 수업을 강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보시고 요것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콘트라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근데 콘트라포스트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그 원리가 콘트라포스토라는 그거에만 해당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땅을 짚는 자세에 해당이 되는데 콘트라포스토라는 용어에 묶이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안 드렸고, 그리고 퇴사하신다고 축하드려요. 경사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땅에 발을 짚고 있는 자세 말고 역동적인 거, 한쪽 면만 짚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양쪽 발을 다 떼고 있다든지 점프하고 있는 동작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난 영상들 중에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었어요. 정수리와 배꼽의 사이 정도가 무게중심을 말해준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땅을 짚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꼽도 여기 있고 정수리도 여기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거는 넘어지죠. 보통은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을 때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내게 돼요. 무려 이거 보자마자 다음에 넘어지겠네 이쪽으로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스럽게 머플러 같은 걸 메고 있으면 이쪽으로 휘날릴 거고, 자켓을 입고 있으면 이쪽으로 휘날리겠죠. 그러면서 동세란 걸 만들게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세를 그리세요. 점프하고 있어요. 아니면 뭔가 휘두르고 있어요. 하면은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머리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냥 뭘 던져요. 그럼 어떻게 그래요? 저번에도 해드렸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쵸? 누군가를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상태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자, 모든 액션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액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투구 폼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GIF가 있을까 싶네요. 좋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코어 근육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코어 근육이 좋아야 돼요. 코어 근육. 축구를 할 때 다리로 하는 운동인데도 코어 근육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축구 교실 다니잖아요. 처음 들었던 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라고 많이 해주세요. 자, 봅시다. 지금 상하체가 같은, 골반과 상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쭉 당겨 볼게요. 자, 이제 투수분이 준비를 하고 있고 다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쭉 해서 다리를 한 바퀴 휘둘러서, 자, 탁 내렸죠.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돌립니다. 몸을. 이쪽을 바라보고 있던 몸을 하체보다 한 단계 늦게 돌리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몸을 돌릴 때 쓰는 근육이 뭐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탄탄한 코어 근육이 필요해요. 배부터 등까지를 감싸고 있는 요 근육들. 보통 우리가 그래서 뭔가 던지고 때리고 뭐 휘두르고 뛰고 할 때 쓰는 근육이, 많이 쓰는 근육이 코어 근육이에요. 코어 근육 많이 쓰진 않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뛸 때도 어때요? 뛸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몸 일자로 그립시다. 이쪽 팔 나가고 이쪽 다리 같이 나가요? 이렇게? 아니잖아. 그쵸? 이쪽 팔이 나갔으면은 이쪽 다리가 앞으로죠. 이쪽 다리 뒤로 가고 이런 식이 되죠. 그리고 몸은 반대로 뒤틀려요. 얘는 이쪽 보고 얘는 이쪽 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하체랑 상체랑 반대로. 그거는 뛰면서도 복근을 계속 쓰고 있다. 옆에 근육, 복근들, 등 근육들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고, 휘두를 때도 항상 반대로 골반이 먼저 가고 얘가 따라오는
따라오는 유의 자세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그 공식들만 잘 챙겨주면은 역동적인 동작들이 금방 나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별 생각 없이 그래도 잘 나옵니다. 자, 상체 그리고 골반 너무 많이 돌리지는 않을게요. 골반, 다리가 있고 상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휘두르고 있다. 벌써 느낌 나오죠? 별거 안 했어요. 팔도 그냥 일자로만 뻗었어. 다리도 요거 하나 든 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만 돌리지 말고 목도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목은 보통 골반 따라가면 좋고 골반은 안 따라가도 좋아요. 하시면은 어느새 동세. 도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틈새로 알려드리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스타일리시하게 점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골반부터 그려볼게요. 골반부터 해서 뛰고 있고 상체는 조금 다른 방향을 볼게요. 요렇게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목은 또 어느 쪽을 볼까요? 측면으로 돌려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앞. 그러면 만세하고 뛰어도 그냥 막 그려도 역동적이에요. 팔을 느낌 있게 뽑으면은 더 좋겠죠. 뭐 이렇게 뭔가 딱 잡고 뛰고 있다든지. 별 생각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원리만 알고 있으시면은. 총 쏘는 자세는 복근을 쓰지는 않아요, 사실. 보통 이제 아이언맨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놓고 다리를 한쪽 다리 뒤로 빼고 지탱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자세냐면 보통 이게 탁 쏠 때 어떤 자세냐면 약간 숙이고 손을 이렇게 뻗고 그리고 하고 살짝 뒤를 받치고 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힘이 이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쏘면서 그거를 버티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알려드린 게 100% 모든 동세에 다 활용되진 않지만 대체로 우리가 쓰는 역동적인 자세에는 많이 쓰인다. 코어 근육을 쓰는 자세들이 많이 쓰인다. 그리고 동세를 잡을 때는 허리에서 한번, 목에서 한번 변화를 주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전에 드린 숙제들을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특징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 동세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머릿속에 차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시고, 보너스 하나 더 드릴게요. 보너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학생이 좋은 자료를 알려줘서 자료는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여러분, 무용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세를 잡을 때도 그냥 잡지 마시고,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찾아야겠다. 예를 들면은 좀 찾아볼게요. 무용은 되게 예쁜 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동세에 맞으니까 그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캔버스 안에서 얼마나 예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할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리든 뭘 그리든 여러분들은 한 장의 이미지를 뽑아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이게 얼마나 의도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동세를 잡으실 때도 이 캔버스 안에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의도한 예쁜 아름다운 선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려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거기까지고요.